안녕하세요. 토스트데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TML의 이미지와 미디어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HTML 태그인 이미지 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 디자인, 콘텐츠 구성,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빠질 수 없는 이미지 삽입을 실습과 함께 기초부터 속성까지 확실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이미지 태그인 img 태그는 무엇일까요? img 태그는 HTML에서 이미지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닫는 태그가 없는 비뇨소이며 반드시 src 속성이 필요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img 태그로 시작하여 src 이미지 경로를 입력하고 닫는 태그 없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img 태그의 주요 속성을 알아볼게요. 먼저 src 속성은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이야기하며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해요. alt 속성은 이미지 설명으로 스크린 리더나 대체 텍스트 등 접근성을 위한다면 필수적입니다. width 속성은 이미지의 가로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입력합니다. height 속성은 이미지의 세로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 width 속성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사용됩니다. 타이틀 속성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툴팁을 표시해요. 마지막으로 로딩 속성은 이미지 로딩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 예제를 통해서 img 태그의 사용의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위의 예시와 같이 img 태그를 시작하여 src 속성에 이미지 파일 위치를 지정합니다. alt 속성을 통해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보이는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죠. 이어서 width 속성과 height 속성으로 픽셀 단위 또는 퍼센트 단위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alt 속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alt 속성은 웹 접근성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지가 깨지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검색 엔진 최적화 측면에서도 alt 텍스트는 검색 엔진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미지의 비율 유지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width 또는 height 중 하나만 설정하면 원본 비율을 유지하며 자동으로 조정되는데요. 위의 예시와 같이 width 속성만 입력해도 세로 높이는 비율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그러나 width와 히기스 속성의 경우 대부분 CSS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속성에 넣지 않고 CSS에서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웹 개발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속성인 로딩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딩 속성에 레이지 값을 넣을 경우 페이지 진입 시 모든 이미지를 한 번에 로딩하지 않고 사용자가 스크롤해서 화면에 도달할 때 로드되게 하는 속성인데요. 위의 예시와 같이 로딩 속성에 레이지 값을 넣어 적용할 수 있죠. 실제 실무에서 이미지의 경우 데이터가 문서보다 크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을 경우 이미지가 로딩되는데 오래 걸리는데요. 이럴 때 페이지 속도 개선과 사용자 경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img 태그를 사용하며 꼭 체크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체크해 볼게요. 먼저 alt 속성을 하에 빼는 경우 접근성이 낮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미지로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텍스트 대안이 없어지므로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분리할 수 있어요. 또한 너무 큰 이미지를 사용하면 로딩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이미지의 사이즈 최적화는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img 태그와 함께 쓰는 예시도 알아볼게요. 위의 예시와 같이 피겨 태그와 파이그 캡션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피겨와 파이그 캡션을 함께 사용하면 이미지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어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mg 태그에 대해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img 태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HTML 태그 중 하나입니다. 접근성과 검색 엔진 최적화를 고려한 alt 속성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대용량 이미지 로딩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반응형 웹을 위한 유연한 이미지 크기 조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이미지 삽입을 실습해보세요. 그러면 이어서 웹페이지에 오디오와 비디오를 삽입할 수 있는 HTML 태그인 오디오와 비디오 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텍스트와 이미지뿐 아니라 소리와 영상도 웹페이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HTML5에서는 플러그인 없이도 브라우저에서 미디어 재생이 가능해졌죠. 지금부터 기본 사용법과 속성들을 간단한 예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디오를 삽입하는 오디오 태그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본 구조는 위와 같이 오디오 태그로 시작하여 src 속성의 오디오 파일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이 오디오 태그는 오디오 파일을 삽입하고 재생할 수 있게 하는데요. 컨트롤즈 속성을 추가하면 사용자가 오디오를 재생하고 정지하고 볼륨 조절 등의 UI를 직접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오디오 태그의 주요 속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src 속성은 오디오 파일의 경로로 mp3 파일이나 ogg 파일, wav 파일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컨트롤즈 속성은 재생을 컨트롤하기 위한 UI를 노출해요. 아토플레이 속성은 페이지 로딩 시 자동 재생하도록 할 수 있죠. 또한 루프 속성을 입력할 경우 반복 재생을 설정할 수 있어요. 뮤티드 속성을 입력하면 음소거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릴로드 속성을 사용하면 사전 로딩 전략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오디오 태그의 실제 사용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위와 같이 오디오 태그를 열어 컨트롤즈 속성과 반복 재생을 위한 루프 속성 그리고 페이지 로딩 시 자동 재생되는 오토플레이 속성 그리고 음소거 상태로 시작하는 뮤티드 속성을 넣었어요.
처음 배웠던 것과 달리 src 속성을 사용하지 않고 오디오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적용되도록 OGG 파일과 mp3 파일을 소스 태그를 사용하여 각각 타입에 맞게 입력하여 다양한 브라우저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제공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상을 삽입하는 비디오 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는 위의 예시와 같은데요. 비디오 태그는 mp4, webm, OGG 형식의 영상 파일을 삽입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바로 재생이 가능하고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컨트롤즈 속성으로 재생 바와 정지, 볼륨 조작 등의 UI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비디오 태그의 주요 속성을 알아보자면 src 속성을 사용하여 비디오 파일 경로를 설정할 수 있고 컨트롤즈 속성을 통해 사용자 조작 UI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오토플레이 속성을 통해 자동 재생을 설정할 수 있고 루프 속성을 통해 반복 재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뮤티드 속성을 통해 음소거부터 시작이 가능해요. 포스터 속성을 설정하면 재생 전 썸네일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위스 속성과 하이트 속성을 통해서 영상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태그의 실제 사용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위와 같이 비디오 태그의 위스와 하이트 속성을 입력하여 영상 크기를 지정하고 컨트롤즈 속성을 입력하여 사용자 컨트롤 UI를 설정합니다. 이어서 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보여질 썸네일로 포스터 속성을 사용할게요. 그리고 오디오 태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브라우저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제공하기 위해 소스 태그를 사용하여 mp4와 외부 확장자의 영상 파일이 재생되도록 작성하여 사용합니다. 지금 알아보는 오디오 태그와 비디오 태그의 실무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 형식을 소스 태그로 제공하면 브라우저 호환성이 높아집니다. 자동 재생 시 대부분 브라우저는 뮤티드 속성이 함께 있어야 작동합니다. 서버에서 마인 타입을 정확히 설정해야 영상과 음성이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오토플레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디오 태그와 비디오 태그의 공통점을 체크해보자면 HTML5 기본 태그이기 때문에 플러그인 없이 HTML만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소스 태그를 지원하여 다양한 포맷을 대응할 수 있어요. 컨트롤즈 속성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UI를 자동 생성할 수 있죠. 접근성에도 향상되기 때문에 자막 태그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태그에 대하여 마무리하며 오디오와 비디오는 단순한 보조 요소를 넘어 웹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HTML5의 오디오와 비디오 태그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하며 적절한 속성과 조합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막 삽입을 위한 트랙 태그나 자바스크립트와 연동한 제어 방법도 함께 익혀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웹페이지에 이미지나 영상, 오디오 같은 미디어 요소를 넣을 때 단순히 시각적, 청각적 콘텐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 그리고 비디오나 오디오에 자막을 추가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먼저 이미지 태그에 대해 알아보면서 중요하게 설명했던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는 alt 속성에 대해서입니다. img 태그에 꼭 들어가는 속성 중 하나가 alt 속성인데요. 위의 예시와 같이 alt 속성을 입력하는 것은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을 경우 대체 텍스트가 표시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에 읽히는 콘텐츠로 사용됩니다. 검색 엔진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도 하죠. 주의할 점은 alt 속성의 빈 문자열은 장식용 이미지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게 아니라면 alt 속성은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 없는 사진일이나 img01 등의 텍스트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어서 영상과 오디오의 자막을 처리하는 트랙 태그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ML5에서는 비디오 또는 오디오의 자막 또는 대체 텍스트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위의 예시와 같이 비디오나 오디오 태그 안에 트랙 태그를 입력하면 됩니다. 트랙 태그의 속성을 알아보자면 src 속성은 자막 파일의 경로로 VTT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kind 속성은 자막의 종류로 서브타이틀즈, 캡션즈, 디스크립션즈, 챕터즈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src 랭 속성은 해당 자막의 언어 종류를 설정할 수 있으며 라벨 속성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막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디볼트 속성은 기본 자막 설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TT 확장자 파일의 예시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VTT 파일은 웹 VTT 포맷으로 자막은 단지 번역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을 돕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작성 예시는 위와 같이 웹 VTT 값을 입력하고 줄을 바꾼 뒤 시작 시간과 화살표를 구성하고 종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자막의 내용을 입력하죠. 이런 식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마다의 자막을 지정할 수 있어요. 오디오 태그의 경우 설명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트랙 태그의 kind 속성에 디스크립션즈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의 장면 묘사를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고 스크린 리더가 읽어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접근성과 검색 엔진 최적화 향상을 위해 실천하면 좋을 내용을 체크해 볼게요. 먼저 이미지 요소의 경우 alt 속성을 꼭 작성합니다. 비디오 태그의 경우 트랙을 사용하여 자막을 제공합니다. 오디오 태그의 경우 텍스트 대안을 제공하거나 자막 처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장식용 이미지의 경우 alt 속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막 파일의 경우 VTT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오디오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미지와 영상, 오디오는 웹의 풍부한 표현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똑같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웹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알트 속성을 사용한 대체 텍스트는 모든 이미지에 필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트랙을 사용하여 자막을 구성하는 것은 미디어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앞으로 HTML을 작성할 때 단순한 출력 이상의 관점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